오늘 이야기는 지난 샴발라 영상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우리 지구는 자연적이거나 또는 인간이나 다른 종들이 만든 인공 터널과 동굴의 광대한 네트워크로 마치 벌집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지진파 탐지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위치한 우리가 현재 대도로라고 부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일련의 동굴로 만들어진 지구 전체에 걸친 리본처럼 말이죠. 그 길이는 짧게는 수백 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고 두께도 수십에서 수백 미터인 이 리본은 지구를 적도에서는 수평으로 극지방에서는 수직으로 에워싸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모빌 오일의 지질학자들은 적도 에콰도르의 정글과 말레이시아 남부 해안의 해구 지하에 위치한 지점에서 거대한 지하 도시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로도 이러한 곳 중 갈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인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대 상형 문자에 언급된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은 학자들이 말하는 시점에서 아주 오래된 공룡 시대뿐만 아니라 척추동물의 발생 시점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지구 내부의 더 깊은 곳에서는 신비하고 두려운 지하세계의 도시가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샴발라의 경우 그곳을 방문한 후에 그곳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샴발라는 아니지만 그 입문센터 격인 아가르타에 접근한 불교도가 있었는데 그는 아가르타를 인구가 수백만 명의 평화와 평온의 위대한 왕국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내면에 태양과 지하호수 그리고 크리스탈로 만든 궁전이 있는 매우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또한 농작물은 그곳에 특별한 물과 수천 년 전에 신이 그들에게 준 비밀스러운 것에 의해서 생성된 위대한 빛의 강력한 광선으로 키워집니다. 이처럼 동화 같은 지하 세계에 대해서 전해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야기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콜럼버스조차도 모든 물이 극지방을 향해 흐르고 그곳에서 물이 보충되고 또한 방향이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인류가 무지하지 않다고 그 어떤 이는 또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신비와 환상의 땅에 대한 초기 기록 중 하나는 기원전 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를 간략히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비한 경험의 주인공인 그리스 의사 디아나의 아폴로니우스는 사제들로부터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에 비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이 비밀의 왕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메소포타미아와 바빌론을 거쳐 인도에 도착한 그는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여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넘는 시간을 힘들게 걸은 이후에 갑자기 그들 주변의 풍경이 매우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왔던 길은 그들이 지나간 이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곳의 장소가 위치를 옮긴 듯이 그들이 왔던 길이 사라졌고 그들은 마치 환상에 의해서 작동되면서 보호되고 있는 장소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보이는 한 소년을 만나 두 사람은 이 놀랍고도 신비한 땅의 통치자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곳의 통치자는 이들에게 매우 따뜻한 환영을 해주었고 그는 자신의 왕국을 여행할 때 함께 동행할 것을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마법에 걸린 듯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이제껏 외부인이 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세계에 놀라운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장엄한 빛의 기둥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진 듯 뻗어 있었고 하늘에 빛나는 돌은 끊임없는 빛을 그곳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중에 떠다니는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곳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당신들에게 생소해 보일지라도 전혀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폴로니우스는 이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지구에 있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다시 서쪽으로 돌아온 아폴로니우스는 즉시 로마 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행동은 오히려 그를 위험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자신을 넘어서는 듯한 발언을 한 자들을 매우 좋지 않게 보았고 그들은 가혹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니우스는 뭔가 그가 얻은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힘에 의해서 자신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로마의 법정에 소환된 아폴로니우스는 그의 범죄를 유혹한 두루마리를 그곳의 수석검사가 읽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 두루마리 페이지에는 전혀 아무것도 써있지 않게 공백이 되었고 당국은 이것이 일종의 신성한 전조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즉시 아폴로니우스의 모든 혐의를 철회했고 그는 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힐 것이 분명했던 위기에서 기적처럼 석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아폴로니우스는 로마에 맞지 않는 활동으로 또다시 기소가 되어 황제 앞에서 법의 판결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폴로니우스는 300명의 증인으로 붐비고 있었던 법정 앞에 서서 자신 있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나 자신의 운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밝은 성광이 있었고 그는 모두의 시야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그는 히말라야 깊숙이 신들의 도시라고 보이는 곳을 방문한 뒤에 참된 도라도 깨우치고 신선이 된 걸까요? 한편 지난번에서도 등장했던 레이리는 이러한 지하도시로 이어지는 히말라야 상기슭에 지하통로가 있는 동굴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말하던 통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돌문이 발견된 적도 있었으나 그곳은 이후에 봉인된 상태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 뒤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는 선택된 소수만이 알고 있으며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전혀 누설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비밀을 간직한 전설적인 샴발라처럼 여겨지는 곳을 오랜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침내 궁극의 행복을 발견하고 그곳에 머물기로 선택했거나 아니면 그곳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험가들 중 대부분은 약속의 도시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갈라진 땅의 틈에 떨어지거나 눈사태에 휘말리거나 야생동물 또는 초자연적인 것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낙원으로 가는 길은 다양한 종교, 신화, 전설, 민담에서도 많은 위험으로 가득하여 가는 길에 방해를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지하세계의 주민들은 초인간에서부터 인간보다 못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다차원의 미로인 걸까요? 한편 중앙아시아에서는 그 땅 아래 광대한 동굴과 그와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인도 아래에서도 많은 지하 통로가 있는데 카시의 고대 이름인 바라나시는 히말라야 산맥의 지하도시인 굽타 카시와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밀 또는 숨겨진 것을 의미하는 굽타를 쓴 것처럼 인도 사람들은 이 통로가 바위나 다른 형태의 뭔가에 보호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은 대체로 이와 동일한 유형의 엘리멘탈이 애리조나 특정 산의 지하 통로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메소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터널이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북쪽 콜롬비아에서 페루와 볼리비아를 거쳐 남쪽의 칠레, 동쪽의 아마존 정글까지 수백 마일에 이릅니다.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은 그들의 조상이 대지의 자궁에서 나왔고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던 대격변을 피하기 위해 신들이 간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후 그들은 나중에 지구의 구멍을 통해 다시 나타났는데 지구상의 이러한 출현 장소를 세노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노테는 물로 채워진 매우 깊은 구멍인데
유카탄에는 치첸 이짜의 이 중 하나가,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 외곽의 몬테주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북서부의 만다는 해당 지역의 터널에서 나온 파란 눈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최초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히스토파 또는 문신을 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나 이들의 일부는 안전한 곳을 너무 빨리 떠난 탓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밝은 빛이 표면의 어둠을 깨뜨릴 때까지 그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호피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제4의 세계이고 나머지 3개의 세계는 지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시파프라는 구멍에서 나왔는데 많은 고난을 통해 단기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로라도 강과의 교차점 위쪽 리틀 콜로라도 협곡 바닥에서 발견된 그들의 출현 장소는 아직도 호피족의 성스러운 순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피족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이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 근처의 봉우리 기슭에 위치한 터널을 통해 지하 세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지하에서 그들과 반대되는 마법을 행하고 있던 자신들 동족의 또 다른 분파에 의해서 지상으로 그만 쫓겨났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 자신의 다른 분파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는 2개의 심장 또는 도마뱀의 아이들이라는 것이 푸에블로들의 지하 영역을 침략한 이후 지상으로 몰아냈다고 말하는 전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자리탄 푸에블로 인디아는 콜로라도의 그레이 샌듀스 근처 지구 자궁에서 나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리오 그란데를 따라 내려가 푸에블로를 세웠고 현재 로스알라모스로 알려진 지역은 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곳은 일부 주장에 의하면 데로스라고 알려진 지하세계의 작은 종족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부평원의 라코타 부족도 블랙힐스의 하니피크라는 위치에서 지구 땅 위로 올라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바호족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한때 콜로라도주 실버턴 근처 산 아래에서 고요테로스와 백인들과 함께 지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지표면으로 올라온 이후 남쪽으로 이동하여 나바우땡 근처 아즈텍과 뉴멕시코의 덜스 사이에 있는 디네타 지역의 협곡에 정착했습니다. 뉴멕시코 전설에 따르면 몬테주마는 타오 근처에서 태어났으며 푸에블로 피크 내부의 동굴에 살았던 존재들에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즈텍인들은 아즈틀란이라는 땅에서 온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파괴를 피한 이후 치코모스토 또는 황금의 7도시라는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세상 표면에 나타나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또한 호주 원주민들의 경우 그들의 조상이 땅에서 올라와 새로운 부족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벵골, 버마, 캐롤라인 제도, 파푸아뉴기니, 말레이시아 부족에게도 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플라톤은 우리에게 지구에 있는 많은 구멍들과 함께 경이로운 지역, 물, 진흙, 그리고 불의 지하 속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지구의 공동 중 하나는 나머지 공동보다 클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호머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멀고 먼 곳에 있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틈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인들은 이곳을 죽은 자의 땅인 타르타로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인들은 산자들의 땅이 험난한 장애물들과 강, 물이나 불의 몸체에 의해서 타르타로스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큰 것은 세계의 모든 바다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구 반대편의 지하세계 타르타로스를 휩쓸고 나오며 통과한다고 믿었던 강 중에서 가장 큰 오세아노스였습니다. 또한 다른 지하 급류에는 망각의 강인 레떼와 지상과 지하세계를 구분하는 죽음의 강인 스틱스가 포함됩니다. 지하의 명계 가장 밑에 있는 나락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는 타르타로스는 하늘의 경계와 땅의 거리보다도 더 깊어
그곳에 만일 지상에서 노쇠를 떨어뜨린다면 9일을 밤낮없이 계속 떨어져 10일째 도착하는 거리라고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위험과 뜨거운 폭풍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며 잘못을 저지른 폐위된 신들을 가두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고대 그리스 종교와 철학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온 사후세계였던 엘리시온 평야에서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 마련된 많은 동굴 그리고 고통의 구덩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지역 또는 왕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와 독일은 세상의 모양을 가지와 뿌리가 여러 면으로 뻗어있는 큰 주목이나 물풀의 나무로 보았습니다.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뿌리는 지하 왕국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그 모든 왕국은 긴룽 아가프라는 광대한 태초의 공허와 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그드라실의 한 뿌리는 죽음의 땅인 니플하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의 믿음과 유사하게 많은 물들이 깊은 곳에서 인간 세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니플하임에서 끊임없이 끓고 휘저어 돌아가는 강은 흐에르 겔미르였고 그곳의 11개의 지류는 긴룽 아가프의 중앙의 공허의 장소에서 모두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그드라실의 두 번째 뿌리는 신들의 땅인 아스가르드와 베너하임으로 향했습니다. 종종 이그드라실의 가지로 인해서 높은 땅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이 영역 또한 지하에 있었습니다. 사실 북유럽 우주론의 유일한 세계에서 지하가 아닌 곳은 표면 세계, 즉 중간계인 미드가르드의 세계뿐입니다. 그러한 미드가르드에서 긴룽 아가프를 거쳐 뻗어있는 무지개 다리 너머 아스가르드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지하세계는 정령, 언데드, 휴머노이드, 야만인 수호자 등 매우 다양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영생을 찾기 위해 떠난 길가메시는 먼저 위의 하늘과 아래의 저승과 연결된 마슈산에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겨우 그 입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는 12시간의 어둠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 신들의 장소인 광채와 보석으로만 이루어진 정원이 온통 가득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내면 세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라고 했으며 요한계시록 5장 3절에는 하늘 위에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자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가 없더라 라고 했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요나가 사흘 밤낮으로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자식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서에서는 에녹이 천사가 그에게 보여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축복받은 땅이고 행복하고 비옥한 땅이다. 위로는 하늘의 나라가 있고 땅 깊은 곳에는 처음과 마지막의 비밀이 있으며 하늘에는 그 모든 기초들과 바람의 그릇이 있고 땅에는 구멍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강한 물이 있다 라고 말이죠. 다음은 블라바츠크의 저서 비밀 교리에서도 언급한 코카프 산맥의 페르시아 전설입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존재인 대바들과 페리들은 백사장이든 중앙아시아 산이든 그 지리적 위치가 어떻든 간에 그 산 너머 북쪽에 있다는 것이었으며 여기서 페리는 파시의 먼 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전통은 항상 알려지지 않은 빙하의 음울한 바다와 암흑 지역을 언급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 생명의 시작부터 존재한 거품마저도 생명의 샘이 되는 지역이 그 깊음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역의 많은 이야기들은 서로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땅속의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샴발라 이야기는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이어서 할지 아니면 그만하거나 한 번 정도만 더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곳이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며 대부분 허구라고 생각하는 땅속 깊은 미지의 세계와는 달리
오히려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데다가 사실 여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장엄하게만 보이는 사진과 영상들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마저 넘쳐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사람들의 환호와 탄성이 어울릴 만큼 정말 멋지고 환상적인 곳이지만 특정 루트를 통해 오픈하고 알려주는 내용 말고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개인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바로 밤하늘의 아름다운 조명을 선사하는 저 드높고 별이 반짝이는 바닷빛의 푸른 하늘밖의 우주이지만 유난히 다른 모든 것들에 비해 그곳을 향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모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사람들의 무언가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시각을 돌리기 위한 목적은 결코 과거에도 아니었고 현재도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아닐 것이라고 진정 이 마음 다 바쳐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7번째 종족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처럼 뜬금은 없지만 그 대답은 결코 듣지 못할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